10월 27일 일요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이죠. 다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산이나 들로 좀 다니면서 좀 많은 것을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을 오랫동안 하실 분들은 항시 주말에는 상가들로 가셔서 자꾸 풀어내셔야 됩니다. 속에 자꾸 담그고 있으면 아주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서 밖으로 다니시고 그러십시오. 공부도 좋지만은 공부는 뭐 주말 저녁이나 이런 때만 해도 되거든요. 공부를 할 때는 해야지 아무 때나 막 그냥 한다고 앉아가지고 있는다고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쉴 때는 꼭 잘 쉬어 주셔야 합니다. 음식 같은 것도 좋은 음식 드시고 그렇게 해야지. 주식도 체력 싸움이거든요. 정신력 싸움이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나 뭐 주식 거래량이 어떻고 뭐 이슈가 어떻고 시장이 좋니 안 좋니 뭐 지수가 좋니 안 좋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본연의 자세,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해야만이 체력이 따라줘야 주식도 집중력도 생기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때도 끈기와 집중력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해 주면서 명확한 판단력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몸이 안 좋고 좀 몸이 부실부실하고 이러면 집중력 유지가 안 돼요. 판단력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트레이더들은 미세한 흐름 하나에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민감한 직업이죠. 이게 자기 관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금요일 날 미션 종목 한번 볼까요? 섹터는 네 가지 섹터. 신규주가 있으니까, KNG 신규주가 있으니까 같이 엠바이오니를 같이 묶어서 같이 보자. 두산그룹주는 이제 현재 시장에 최강자니까 당연히 봐줘야 될 것이고, 기술주는 항시 시장에 허점을 노리는 허리 후리치기 대가들이니까 얘네들은 꼭 잘 봐줘야 되고, 기세주 섹터는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잘 보고 있는 것이 좋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어, 원칙이겠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더니 내가 싸게 산 지점이 나중에 보니까 아주 비싼 지점이었더라.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싸다는 의미를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기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파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다. 네, 그게 기세주 섹터의 가장 기본적인 상문의 지론이죠. 그래서 이런 미션 종목들을 하실 때 어떠한 종목을 제가 미션 종목으로 드릴 때는 어떠한 의도로 드리는지, 무엇을 공부를 해라는지, 왜 저것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하시면 트레이딩 공부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글자를 일단은 다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섹터부터 봅시다. KNJ 신규 상장주는 항시 이벤트가 있는 종목은 항시 최우선으로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의 이벤트 타임을 잘못 놓쳐버리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물론 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죠. 때로는 진입을 했다가
뭐 손절도 당하고 또 영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지만은 항시 이벤트 종목은 제 우선 종목으로 보라. 이벤트가 열리는 날에 가장 관심을 가져줘야 되니까요. 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큰 파동을 일으키는 주지는 못했죠.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여는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거래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략할 때마다 조금씩 수익권은 좋습니다만 파동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흐름이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파동 시점이 제일 좀 아쉬웠죠. 리딩을 진행을 하다 보면 차라리 방송으로 진행이 되면 말을 빨리 해버리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글자를 적고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속도가 참 빠르단 말입니다.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타이밍에 글을 적어서 메신저로 보내려니까 참 그게 참 제가 많이 항시 애로점이 많은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좀 놓치는 경우도 많고 보면 장 시작 땡 해서 시가 잡혀져 주고 여기 마이너스 한 5%까지 딱 떨어져 주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가 한 15%대까지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봉에 진입해서 그냥 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 너무 글자를 적어서 보내려고 하니 그게 되나요? 적다 보다 보면 뭐 이만큼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창시 이런 걸 보면 아쉽죠. KNJ는 이 당일날에는 잘라 먹는 매매가 아니었으면 보유를 해서 뭐 상가까지 목표를 한다든지 그랬다면은 그냥 본절하고 또 나와 있다가 또 진입했다가 본절하고 나와 있다가 이런 상황밖에 안 됐죠. 물론 욕심을 많이 이제 목표를 크게 잡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짧게 잡은 사람들은 뭐 보합에 들어가서 뭐 10% 뛰기 팔아먹어도 되었을 것이고 이게 한 15%까지 올라갔겠죠. 또 원봉 줄 때 들어가서 또 한번 팔아먹을 한 3번 정도 팔아먹을 기회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신규주는 이제 상한가 목표를 주로 많이 하니까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잘 안 팔아먹는데 흐름이 그럴 정도의 흐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죠. 하지만 당일날 그냥 짧은 파동으로 계속 수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뭐 나름대로는 몇 프로 뛰기씩 먹으려고 그랬다면 충분한 구조는 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개인제가 조금 그래도 반짝반짝하고 움직이니까 엠바이오니아도 역시 뭐 같이 움직여줬죠. 근데 훨씬 파동의 폭은 엠바이오니가 더 좋았네요. 시가 마이너스 0% 출발해서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가 21%대까지 올라가는 거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왜 제가 두 개를 같이 항시 친구를 살을 붙여서 같이 봐라 하는가 보면 얘가 마이너스 8% 떨어질 때는 이 지점이 보면 내나 KNJ가 마이너스 5% 떨어지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이거든요. 두 개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할 때도 역시 또 비슷하게 상승했죠. 무너질 때도 비슷하게 무너지고 그죠. 흐름을 보면 KNG도 그죠. 그래서 물론 따로따로 움직이는 뭐 종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동질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항시 같이 놔두고 보라.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엠바이오니를 공략했다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음봉을 내려줄 때 KNG가 음봉을 마이너스 5% 내줄 때 얘들은 마이너스 8%까지 내려줬거든요. 그 음봉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잘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컸겠죠. 그래서 두 개를 잘 놓고 비교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했다면 영 맹탕 같은 트레이더가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산그룹주 한번 봅시다. 신규주는 항시 수린을 하실 때는 초보분들은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시 휩쓸리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신규주의 가장 큰 단점은 한번 탁 꼽혀버리면 거기서 발을 못 뺀다는 거죠. 초보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왜냐하면 신규주는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할 때는 항시 상한가 목표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상한가 들어가면 또 그다음 이런 것을 많이 연출해 주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중에 이리 흔들잖아요. 흔들면 그냥 팔아먹고 나오면 될 텐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등락을 견뎌보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더 사실은 더 많지요. 초보분들이나 그냥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보신 분들은 뭐 수익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까지 먹고 나오겠지만은, 급등주를 정상적으로 다뤄보고 좀 목표를 크게 잡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버티거든요. 버티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방 트레이딩에 걸렸을 때, 이래 하다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방 트레이딩으로 걸렸을 경우가 가장 어렵거든요. 갈등하다가 내려오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려오면 자기가 하방 트레이딩에 걸려 있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 공략을 하는 거죠. 저 부분이 저점이겠다. 저 부분이 저점이겠다. 시간은 자꾸 가고 자꾸 그 점을 몰라요. 나중에 장이 끝나고 보면 자기가 내가 이 하방 트레이딩에 몸을 담그고 있었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간축 같은 거를, 특히 신규전 시간축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두산그룹주 한번 봅시다. 두산솔루스 1우, 뭐 EUB, 또 두산 퓨얼셀 이런 걸 한번 보자. 과연 이제 아마 금요일 날 풀어질 텐데, 두산솔루스가 풀어질 텐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 그렇게 했는데, 살아남은 애들은 두산솔루스 EUB, 퓨셀 EUB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두 종목들만 지금 살아남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두산솔루스나 이런 애들이 다 죽었느냐? 또 그런 건 아니다 말입니다. 뭐 올라온 곳에 비하면 이 하나 음봉 내려졌다고 뭐 얼마나 떨어졌겠나요? 올라온 폭이 얼만데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는 절대로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불씨가 항시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음봉이 내려오니까 때로는 뭐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뭐 거래량 터지고 다 죽었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기세를 많이 살려준 종목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줘야 합니다. 완전히 어떠한 이탈하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추적을 해줘야 되죠. 자, 두산 쪽 애들의 특징점은 일단 두산 솔루스 이후하고 퓨얼셀 이후하고는 지금 점수한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퓨얼셀은 점수한가는 아니었죠. 시가가 15% 출발해서 상가를 들어갔으니까 볼까요? 15%. 그래서 퓨얼셀 두산 솔루스 이후가 점수한가를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퓨얼셀 이후를 공략했다면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선주는 트레이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뭐 지금은 성공을 해서 그나마 상한가지만 만일에 잘못되면 대응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호가가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보분들은 보세요. 뭐 2주, 4주, 3주, 1주, 10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초보분들은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선주는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만 우선주라도 기세를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초보분들은 그냥 우선주는 손대지 마십시오.
잘못되면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자, 그럼 두산솔루스 EUB와 퓨어셀 EUB는 일단 살아서 숨쉬고 있다, 그죠? 그럼 두산솔루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일날 13%, 13.7% 이제 출발이 됐네요, 시가가. 그래서 고가가 23.9%, 뭐 10% 뛰기는 나왔네요, 그죠? 13% 출발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20% 뛰기는 나왔다. 23%까지 올라갔으니까 10% 뛰기 나왔다, 그죠? 만일 공략을 했다면 뭐 여기서 더 못 가니까 14%대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상한가를 보고 공략을 했겠죠. 근데 올라가가지고 상한가를 못 가고 내려오면 적어도 먹지는 않더라도 본질은 해줘야 되겠죠. 본질은 해주고 나와야지. 여기서 제가 항상 말했죠. 색깔이 변하는 시점, 그 시점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을 드리죠. 돌파를 할 때나 하방으로 내려올 때나. 그래서 막 미련을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한 5%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구간은 어떻게 견딜 겁니까? 못 견딘단 말이죠. 상식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욕심은 뿌린 건 좋습니다. 내가 13% 공략해서 내 상한가 볼 것이다. 뭐 당연히 그래 야죠. 급등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강한 놈한테 붙어야 되니까. 퓨얼셀은 상한가를 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뭐 솔루스도 도전할 수 있죠. 단지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응을 해주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 원칙은 지켜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 내 원금만 잘 보존을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종목에 또 도전할 수 있거든요. 욕심을 부리다가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잘라주고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점만 잊지 않으면 급등주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미련이나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크게 다칠 일은 없단 말이죠. 뭐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물량이 훅 나오면서 막 죽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한 번씩 당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솔루스는 당일날 뭐 시가 진입했으면 뭐 10% 뛰기도 나왔지만 내려올 때 본질로 정리를 하는 어떤 수순으로 마무리가 됐다 치자. 자, 그러면 이제 두산그룹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보내줘야 되나? 봅시다. 일단 현재로도 두산 쪽 애들은 정지가 되어 있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연상. 이게 다 점사이란 말이죠. 자, 두산솔루스 EUB도 지금 정지, 두산퓨얼셀도 정지, 그리고 두산솔루스 1우도 정지입니다. 예, 정지죠. 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죽을까? 자, 그럼 월요일 날 되면 두산 쪽의 애들은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누굴까요? 몇 명지도 남아있겠죠. 두산솔루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월요일날 미션 종목으로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솔루스 쪽을 솔루스 1우도 많이 그날은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솔루스 1우 때문에 아마 두산솔루스가 좀 많이 미끄러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놈 올라가지 않고 자꾸 내려가니까 솔루스는 그래도 자꾸 한번 올라가 보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근데 호가가 약하니까 얘네들은 우선주는 조금만 팔아도 톡톡톡 내려온단 말이에요. 솔루스는 나름대로 반등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좀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날도 우리가 뭐 같이 트레이딩을 했지만은 여기 이 지점에 우리가 첫 번째 공략을 했죠. 여기서 공략을 하면서 여기 한 7%까지 수익을 주고 자, 내려와 못 가고 밀려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라주고 1,500원에 제가 다시 제시를 해줬죠. 단가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합에다 1차 넣고 15,000원에다 2차 넣고 그래서 중간 평단가 2. 마이너스 한 2.5% 잡고 종가상
플러스 3.8% 올라가서 한 6% 정도 수익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고 있죠. 시간에서는 한 3% 올랐죠. 올랐는데 타점을 잡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냥 7% 먹고 나오자 하면 땡 하면 속은 편하겠죠. 하지만 급등주는 그런 식으로 자꾸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배포 있게 끌고 갈 줄 아는 그런 매매가 자꾸 안 됩니다. 그냥 수익 좀 몇 프로 먹고 나와버리고 하면 정말 그 타점에서 놓쳐가지고 상승을 해버리면 그 타점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크게 물 걸 못 묻는 경우가 참 허다하거든요. 예를 들면 HLP 파워 같은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보유를 해서 그 다음날 연산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먹은데 그다음 마지막에 장 마감 때쯤 돼서 이름 탁 풀어졌단 말이에요. 30% 먹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을 만한 상황에 충분하고 수익도 충분했지만은 마감장에 풀어지는 상종목은 크게 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제 마음 같아서는 제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무조건 홀딩이었겠죠. 하지만 뭐 리딩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주부도 있고 뭐 아주 초보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평준화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이 나면 챙기는 것이 그냥 목표로 해주죠. 근데 이 지점에서 그냥 팔고 보유를 안 했던 것이 결국은 이 지점께 수익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급등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그 순간의 미세한 흐름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배포가 없으면 많이 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날 당일날 30%를 먹었지만 그 다음 30%또 그 다음날 놓치고 그 다음날 놓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안 들어가면 이 꼬리 지점도 공략을 못 하는 거예요. 보유를 했으면 이날쯤에 팔았겠죠.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았고 HLB도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보고 분명히 꼬리를 공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탁 손을 떼버리니까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추격 매수는 될 수 있으면 거의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는 배포 있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산솔루스 같은 것도 한번 7% 수익을 줘도 보자 이래 했지만 못 가면 잘라주고 그런 게 좀 있죠. 개인적으로 하는 리딩과 매매와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하고 참여를 시켜서 하는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는 참 그게 좀 아쉽긴 아쉬워요. 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마음이 좀 탁탁탁 대주면 좋겠지만은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참 그게 평준화가 참 힘들지요. 자, 그러면 뭐 두산솔루스는 뭐 그렇게 마무리됐고 솔루스 1우도 시가는 12% 줬군요. 12%에서 그냥 하루 종일 내려온 그런 흐름이에요. 만약 12%에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스타일은 10%권을 깨고 내려면 한 2, 3% 잘라주고 나와버려야 되죠. 우선주는 항시 될 수 있으면 손대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마음 먹고 공략할 때는 정확하게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스탑로스 딱 걸어놓고 마음 모질게 마음 딱 먹고 승부를 걸 때는 확실히 그래야 되지만은 이렇게 장중에 막 흔들릴 때 들어가는 그런 것은 우선주는 조심을 해야 돼요. 초보분들은. 판단을 자 그러면 기술주 한번 봅시다. 기술주는 네이처셀, 나이백 지능기업, 테라셈 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이처셀은 뭐 별썩 뭐 재미가 없었네요. 시가 마이너스 1%.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이 종목은 공략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구나라는 것은 아쉽겠죠. 뭐 마이너스 1% 출발해서 그냥 쫄쫄쫄쫄 내려오니까 틀렸고. 나이백 한번 봅시다. 나이백은 힘이 좋았네요. 봅시다. 시가 2% 출발해서 21.6%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상당히 뭐 진입을 했으면 수익은 좋았겠습니다.
밀리는 것도 아침에 땡 해서 별로 크게 밀리지도 않았군요. 음, 이것은 뭐 나름대로 수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기업, 지능기업도 뭐 그날 멍텅구리 됐네요. 그럼 멍텅구리 손을 안 대면 되죠, 그죠? 예. 플러스 4%, 그게 다 했네요, 그죠? 플러스 4%, 땡, 플러스 4%, 땡, 그냥 바로 내려오네요, 그죠? 음, 만일 뭐 지능기를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부합을 깰 때는 뭐 4%대 잘라줘야 되겠죠. 혹시나 이제 뭐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적어도 5% 안에는 잘라줘야 되죠. 뭔가 흐름이 자기가 생각했던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큰 미련을 뿌리지 말란 말입니다. 발을 뺄 때는 미련 없이 빼줘야 되겠죠. 테라셈 한번 봅시다. 테라셈은 요즘에 뭐 다른 급등주 다룬다고 제가 지금 기세주들한테 못 준 게 좀 아쉬웠는데 이날도 못 준 게 좀 아쉬웠고 이날에 줘야 사실은 보유를 하고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폭이 한 몇 프로 정도 폭이 됐죠. 봅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5%의 종가가 맞췄으니까 이 꼴이 보면 적어도 뭐 보유를 했다면 마이너스 5%대 들어갔다면 12%대 들어갔으면 5, 6% 정도 6% 이상 6, 7% 수익을 안고 있겠군요. 그러면 반드시 홀딩이죠. 예. 1, 2% 수익을 안고는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5% 이상은 수익 끌고 가야 그 다음날에 이런 등락을 견딘단 말입니다. 1, 2% 안고는 될 수 있으면 넘어가지 마세요. 한 5%는 안고 있어야 그래도 이 등락을 한번 견디죠. 그러면 살아나고 이런 수익이 되겠죠. 당일날 모습 어땠는가 봅시다. 시가 2%에서 플러스 11.9%. 그냥 먹고 튀었네요. 그죠? 당일날 들어간 애들은. 보유를 하신 분이 있다면 가만히 들고는 있어야 되겠죠. 설령 나중에 음봉을 내려줘서 자기가 들어간 지점이 깨지더라도 수익 없이 나오더라도 한번 승부를 걸 거는 봐야지요. 그래서 보면 급등주 트레이딩을 한 승부주들도 승부 근성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한 10% 뛰기 그릇 항시 더 이상은 먹지를 않고 거기를 넘어가면 막 불안해서 팔아요. 어떤 사람은 30%짜리 난 적어도 30%는 본다. 어떤 사람은 50%짜리 적어도 뭐 승부 그렇으면 50%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주로 상매매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목표치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이제 승부를 보는 사람들도 그릇이 다 틀린데 그 그릇이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자기의 그릇을 딱 알고 하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상방 쪽으로 잡아줘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을 때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팔아먹을까 말까라고 조바심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까지가 자기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대는 수익이 갔을 때도 별시 덤덤했단 말이지. 20% 수익 갈 때도 잘 가네. 30%갈 때도 상한가 수익 한번 먹었네. 40% 수익 갈 때도 제법 갈라나. 50%딱 수익을 주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든다. 그러면 그 자기의 어떤 승부사 기질은 딱 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물론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만은 머릿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는 마인드는 더 이상 끌고 가기는 힘들어지는 마인드가 되죠. 그래서 50%대까지 갔는데 그래서 못 가고 한 5%나 떨어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달이 나고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1, 2% 떨어지는 것도 막 간이 하달하달 하지요. 50% 올라갈 때까지도 덤덤하 있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승부를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질의 폭을 승부 기질의 폭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스스로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에서는 당시 좀 흔들리더라 싶으면 미련 없이 거기서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일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머릿속에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파는 것이 그것이 차라리 더 좋은 편이 많습니다. 자, 기술주는 뭐 나름대로 뭐 지능기업은 뭐 멍텅구리 됐고 뭐 네치셀도 멍텅구리 됐고 나이백은 뭐 한 20% 수익 주고 테라셈도 뭐 한 10% 수익 고냥고냥 기술주는 움직인 것 같네요. 다음엔 기세주 한번 볼까요? 기세주 이온 컴포텍 시가 5%죠. 플러스 10%. 근데 기세주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마감 캔들은 보면 밝게 있습니다만은 보면 그냥 땡 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주식 종목은 없죠. 항시 흔들다 가고 항시 흔들다 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기세주는 저점에서 잡지 않았다면 저점에서 잡아서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장중에 약간 고점 스텔에 들어갈 때는 마인드를 딱 정해놓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5%난 손절이면 딱 자를 것이다. 뭐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나면 보유, 뭐 죽으면 자른다. 뭐 이런 마인드를 딱 잡고 하는 게 좋죠. 얘는 시가 플러스 5%, 고가가 플러스 10%, 저가가 마이너스 1.4%거든요. 종가가 플러스 9%. 여기는 시가 5%, 보합은 안 깼네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일이 던져버리니까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네요. 올라가고 종목을 끌고 가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세주나 항시제가 분할로 해서 스윙 형태로 가져가지 당일 대일로는 보지 말라 이랬는데 뭐 이유는 아직 잘 뭐 움직이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예, 연일 신고가 뭐 내면서 가고 있으니까 한 5% 뭐 보유하신 분들은 한 5% 손절 잡고 보면 되죠. 못 가면 뭐 빠이빠이 하고 또 다음에 기회로 보면 되니까 자꾸 무리하게 미련을 지면 안 됩니다. 다음은 JT는 하루 쉬네요. 쉬어도 이 캔들 자체가 겨우 뭐 한 5% 캔들이군요. 시가 2%, 고가가 플러스 4%, 저가가 마이너스 1%, 종가가 플러스 1%. 그럼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이 뭐 5%의 변동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견조한 거죠. 이렇게 올라온 폭에 비하면 보십시오. 올라온 폭에 비하면 겨우 5% 이렇게 변동을 보여주는데 캔들 자체 하나가 별실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주식시장이 뜨도는 말로 고점에 올라간 종목이 도지가 고점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하방 시그널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하죠. 예, 근데 그것은 물론 수많은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세상은 자꾸 변하고 트렌드는 자꾸 변합니다. 꼭 그런 것이 맞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해서 더 크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살아있다. 뭐 전고점에서 부딪히고 내려온다. 뭐 싼 고점이 없었다. 그런 거 크게 의미를 가지지 마세요. 그런 것은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 놀이를 계산을 두들거는 거지. 이제 공략을 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뻔히 밑에서 뭐 여기서 올라왔다.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올라왔겠죠. 고점을 공략하는 할 때는 항상 마인드를 이런 마인드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뭐 당일 모습은 좋았네요. 플러스 1%, 시가도 적당히 있고 고점이 플러스 9%, 종가가 플러스 5%. 뭐 나름대로
선전을 잘 했네요. 그래도 이만하면 뭐 아직은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운지는 뭐 별 큰 의미가 없었고 ESA도 조금 쉬는 스타일. 근데 ESA는 뭐 기세주 형태로 가고는 있지만 요즘에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약간 잡주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 잡주라는 종목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어느 종목이나 다 소중한 종목이고 과시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무것도 없지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잡주라는 종목이 수십 배의 폭등을 단기간에 해내는 것을 눈으로 볼 때가 많으니까요. 다들 소중한 종목들이죠. 자, 금요일날 미션 종목 뭐 약간 복귀하는데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오늘 일요일이라 좀 제가 좀 천천히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날 또 우리 공부할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월요일 미션 종목은 지금 주말이죠. 주말 이슈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키워드에서 또 재료나 종목을 도출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주말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일 공략 종목 한 주의 공략 종목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시 주말에 종목을 정리를 할 때는 당장 월요일에 종목 하나만 절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물론 당장 월요일 날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은 좋지만은 한 주간을 반드시 봐줘야 된다고 했죠. 다음 주 한 주간에 스케줄 트레이딩과 똑같이 그렇게 같이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잠시 와서 주말 종목 도출 시는 다음 주 한 주간의 스케줄 트레이딩 같이 봐줘야 된다. 첫 번째로는 주말에 나온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이슈 키워드 중에서 시장에 반영이 될 만한 종목을 도출시키고 그 종목과 같이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살을 붙여준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한 주간의 스케치 트렌을 같이 딱 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나온 이슈를 가지고 월요일 당장 하루 만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뜻대로 잘 안 된 날에는 쉬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즉 월요일 날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또는 전략적으로 나는 이번 한 주간에 나의 가장 강력한 나의 올인 종목은 내가 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여기에 난 승부를 걸고 다른 날에는 평범하게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는 것도 좋죠. 예를 들면 한 주간에 만일에 이벤트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보면 29일 날 캐리소프트 교보스펙 95 상장하죠. 그리고 30일 날 롯데리츠 저 지누스 상장하죠. 31일 날 티라유텍 신한스펙 69. 자,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 일주일 중에 우리가 5일을 거래를 하는데 3일 동안에 이벤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시장에 승부를 걸 때 어느 쪽에다가 내가 승부를 걸어야 좀 더 명확한 수익을,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주말에 나온 이슈 키워드들이 약하다. 크게 강한 키워드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이벤트를 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나온 이슈 중에 큰 게 있으면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지만 뭐 이것저것 봐도 미디어에서도 별로 말도 없고 뭐 뉴스에서도 별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다. 뉴스 검색을 해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다 승부를 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주간에 다음 주 한 주를 보는 스케줄 트레이딩을 반드시 주말에 종목을 도출시킬 때는 같이 병행을 시켜줘야 된다. 한 주를 봐란 말이에요. 한 주를. 월요일 종목을 뽑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 한 주를 내가 공략할 종목을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시 주말에 종목 도출 시에는 그것을 스케줄 트레이딩과 키워드를 밑바탕 베이스에는 반드시 키보드로 바꾸면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아주 편리하다고 해요. 아이고 저놈은 뭐라고 하면 뭐라 그러네. 그래서 반드시 이 점을 잊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귀찮고 그렇겠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미스를 좀 한번 봅시다. 자, 월요일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호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월축 개념을 한번 봅시다. 주축 개념으로 월요일은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월축 개념으로 보면 지금 어떤 날입니까? 10월 28일이죠. 월말 개념이죠. 마인드는 밑바탕 매매의 마인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간결함을 유지하자. 수익 주면 먹자. 먹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마인드를 월말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월말 하루 전날까지는 말이죠. 제 말 더 아시겠습니까? 월말에 되면 대체로 두 가지의 어떤 현상이 시장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수익을 많이 챙긴 사람들은 좀 보수적으로 월말 쪽은 하려고 하지요. 근데 한 달 내도록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간에 어떻게 하든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리한 베팅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시간은 없고 돈은 어떻게 맞춰야 될 것 같고 마음은 답답한데 막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에 막 그냥 베팅을 날리죠.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종목이 밝게 올라가고 막 장대 양봉으로 막 치고 간다고 해서 믿지 말고 간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월말 마지막 한 주간의 가장 좋은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그래, 수익 주면 먹자. 먹는 놈이 장땡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남은 한 주간은 이것을 밑바탕 베이스에 딱 깔아놓고 막 올라간다고 해서 뭐 저놈이 당장 크게 내일도 상한가 모레도 상한가 갈 것 같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다음 주 한 주간은 빨간 놈은 항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아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다시 종목으로 와서 지금 스케줄 트레이딩을 볼 때 내일 나오는 이벤트 종목은 없단 말이죠. 이벤트가 없으면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을 중에서 어, 그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산 쪽 그룹 쪽 애들은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왜 안 볼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센 놈들은 다 정지가 돼가지고 월요일날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까? 형님들이 다 쉰다고 동생들도 다 쉴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럼 그 애들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까? 정지를 먹은 애들이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되면 보통 시장의 통계적으로 보면 정지를 먹고 그 다음날에 풀리던 날에는 보통 갭 상승을 띄워서 강세를 보인다든지 항상 고점에서 논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그 고점이 그날의 고점이 돼서 큰 음봉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가 시간에서 3점 몇 프로 올라가지고 마친 그 이유는 그러한 것을 노리는 사람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지된 것들은 뭐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지 안 된 놈들 중에서 우리가 승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당장 그 다음날 형들이 그 다음날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생들이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시장에 이슈가 없는 시장이라면 의미 있는 놈들을 보는 게 좋다. 이루도 봐야 되고요. 이루도 봐주고 두산 퓨얼셀도 봐줘야 되겠죠. 퓨얼셀 하고 또 퓨얼셀 이루입니까? 같이 봐줘야 되겠죠. 설령 멍텅구리가 되더라도 이 세 종목 다 그냥 나는 별일 없어. 나는 뭐 오늘도 그냥 난 파랗게 해서 나는 그냥 빨리 집에 갈 거야. 힘들어 죽겠어. 그 돈 올라온다고. 쉬고 싶은데 말이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나. 막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죽어가는 놈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은 싹이 다 됐으니까 이제 너네들은 죽어 남아있는 빨간 놈들만 시장은 조화를 할 거야 이러면 얘네들은 또 음봉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잘 봐야 되니까 판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듬뿍 그냥 뭐 땡 하자마자 막 듬뿍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흐름을 보고 제가 그러지요. 아침에 장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해서 보고 시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세를 확인하고 수급을 확인하고 1, 2%, 2, 3%더 주고 들어가도 된다. 갈 놈은 가거든요. 그냥 막 때나 깨나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저런 애들은 뭐 타점을 잡고 뭘 잡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 거래량이 어떻고 뭐 이평선이 어떻고 그런 게 뭔 필요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입니다. 시장 판세가 참 중요하죠. 시장이 과연 주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시장이 얘들을 버릴 것이냐, 다시 한번 형들이 쉬는 동안에 얘네들이 한 번 더 그래도 반짝이라도 한번 해줄 것인가. 반짝 해줘도 얘들은 폭이 크지요.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 키워드가 없다, 주말에 나온 키워드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안 봐줄 애들을 또 봐줘야 되는 애들 있죠. 누굽니까? 신규주죠. 당연히 또 봐줘야 되죠. 자, KNJ 반드시 신규주는 당일날 아무리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이라도 이틀 정도는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뼈대를 뽑았으면 살을 또 붙여야죠. 똑같이
또 어떤 종목입니까? 그렇죠. 엠바이오니아. 당연히 똑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똑같이. 얘네들 이길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에 달라붙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크게 나온 이슈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뉴스를 싹 다 지금 오늘 검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검색 안 하고 뉴스를 안 보고 키워드를 안 뽑은 상태에서 전일의 강세 종목들과 그런 것들만 분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는 앉아서 한 2시간 가까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왔던 모든 뉴스들을 하나씩 검색을 또 해 나가겠죠. 그래서 특별한 게 없을 경우에는 그 전에 강세 종목들이 시장을 다시 지배한다. 그런 것만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규 주세태는 같이 봐줘야 되죠. 왜 봐주냐 하면 관심금에 아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것들,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낸다면 수급이 많이 몰려준다는 거죠. 그 점을 잘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기술주는 항시 봐줘야 되죠. 기술주 섹터는 뭐 메가 MD 정도, 메가 MD나 뭐 CU 메디칼, 메디칼 뭐 이 정도만 봐주면 되겠네요. 뭐 굳이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을 넣으면 좋겠지만은 월요일 날에는 조금 집중력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성 있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변화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종목을 압축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주말에 종목을 도출로 시킬 때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 키워드가 많을 경우에 말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끼운 키워드를 종목을 도출로 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 왜? 월요일 날에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받아줄지는 땡 해봐야 알거든요. 물론 누가 봐도 이것은 월요일에 관심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 긴가민가 할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도출을 시켜놓고 아침에 보고 있으면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자기가 좋다고 뽑아놓은 키워드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일 바로 갈놈이야. 그런데 아침에 땡 하고 보니까 전혀 저 밑에 한 4순위 5순위 있던 그놈이 올라가고 지가 보고 있던 놈은 하루 종일 멍텅구리 짓 하다가 끝나.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시장의 판단을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뽑는 다양한 키워드의 변수를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다양성 있게 할 필요는 있다. 주말에 재료를 키워드를 분석을 할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종목으로 압축을 시킬 때는 최대한 좀 작게 압축을 시키는 것이 관리하기는 좋죠. 두산그룹주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HLB 쪽도 좀 안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예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HLB 쪽에서는 어차피 파워가 지금 현재 이제 우선순위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뭐 그 회사에 뭐 지가 지대한 공헌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현재의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 이제 HLB 파워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LB 생명. 팔아먹고 있겠죠, 이제. 시간에 2.3% 빠져 있으니까 뭐 월요일날도 모습은 좋지 않겠네요. HLB 시간에 뭐 당일날에 20%까지 밀렸죠. 밀려가지고 또 시간에 4% 빠져 있으니까 또 월요일날 모습은 좋지 않겠네. 어차피 HLB 파워가 정지가 돼 있죠. 월요일 정지가 되는데 HLB 파워가 좀 힘을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HLB 즉 본형 이 사건을 일으킨 본 장본인이 자꾸 모습이 안 좋게 내려가면 쟤네들이 힘을 좀 못 쓰죠. 발목을 잡거든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HLB 쪽을 거래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항시 HLB 파워를 내가 거래를 하더라도 파워를 보지 말고 HLB의 흐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파워가 빨개 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막 하지 말고 아시죠? 이런 흐름 시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 던져버리는 이런 흐름, 시가 16%에서 마이너스 8%까지 집어 던지는 이런 흐름, 그런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의 원천은 항시 이 큰형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만약에 HLB 쪽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항시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지 절대 따로 놓고 보고 그러시진 마십시오. 아시겠죠? 기세조 섹터 한번 봅시다. 기세조 섹터는 뭐 몇 종 뭐 새로 해볼까요 한번? 코리아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저 금요일날 그 기세조로 넣을 거라고 뽑아놨는데 아유 관심 종목이 이렇게 줄줄이 올려놨는데 한쪽 밑에 약간 두 칸인가 내려와서 제가 밑에 보지를 못했어요. 저거는 코리아 스키트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라서 완화가 해제되는 종목이라서 그날 공략해야 되는 종목인데 좀 놓쳤네요. 일단 뭐 이 네 종목 정도만 한번 보시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볼 종목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BH나 BH 같은 종목,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봐줄 필요성은 있죠. BH 같은 것도 여기 수급을 같이 뭐 보시면 될 겁니다. 플러스 13주 둘 다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BH,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것도 나쁘지 않죠.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들은 별로 큰 흐름 없고 하이터 진로 같은 것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젠백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LMS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고 하이비전은 예전에 그 제가 말씀을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보유를 하고 계시면 그대로 뭐 승부 보는 거죠. 아마 이 날짜쯤인가 우리가 진입이 된 것 같은데 제법 올랐잖아요. 그러면 나도 보는 거지 뭐. 아까도 말했죠. 자기 그릇만큼 먹는다고. KH 바텍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ESA는 약간 잡주라고 말하는 형태지만은 그래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캠트로닉스도 나쁘지 않죠.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것도 보세요. 꼬리 부분을 우리가 여기 시가 꼬리 부분에 멋지게 공략했지요. 이날 공략해서 이날로 팔아먹어도 그래도 수익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시가가 플러스 5%, 고점이 플러스 5%니까 15% 정도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조. 인터플렉스도 우리가 한 종목 아닙니까? 잘가고 있죠, 인터플렉스도. 그래서 기세주는 본인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의 그런 만큼만 자꾸 해야지 너무 많은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자, 근성을 좀 키우고 싶다면 성격대로 하시는 것이 좀 좋겠죠. 뭐 이 정도 하면 뭐 될 것이고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그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아까 다 적어드렸죠. 제가 돌려보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게리소프트, 교보스펙 9호 다음에
롯데리처, 지누스. 뭐 나중에 또 상장이 전에 또 뭐 이것저것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이 티라유텍.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뭘 해볼게라고 달게 되는 사람들이 뭐가 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적어 놓으시고 한 번씩 뭐 보면 지금 나름대로 공모가 분석하고 뭐 보면 뭐 그런 분석하는 데 많잖아요. 예, 그 가서 보고 캐리소프트가 뭐하는 회사야 하고 들어보고 그 사람들 분석하고 또 보고 부지런히 정보도 수집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예, 미리 스케줄을 알고 있으면 미리 공부를 잘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부는 공부고 그날 또 트레이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요. 그래도 자, 다음 주 한 주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두산그룹주 중요합니까? 신규주 섹터에 뭐 이런 신규주들이 중요합니까? 기술주에 뭐 메가임드 이런 게 중요합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수익집에 먹는 놈이 장땡이다. 믿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이 휩쓸리지 말라는 말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밝게서 간다고 해서 막 달가들지 말고 자기 포지션 딱 잘 지키고 놓친 종목은 보내주고 자기가 원하는 타점에 들어갔으면 그때는 배포 있게 딱 승부를 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목이야 매일매일 열리는 장에서 얼마든지 또 새로 하면 된단 말이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베이스를 밑바탕에 깔고 주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월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멍텅구리 매매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맨날 거래량이 어떻고 맨날 이평선이 어떻고 선이나 쫓아다니고 무게나 쫓아다니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지요. 제가 뭐 우리 저 트레이딩 회원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 근래에 가장 근래에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인상 깊었던 그 회원 같은 그 할아버지 나이 70이 넘으신 나이 많으신 그분이 그 3개월 만에 100%를 수익을 올린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간단했단 말입니다. 아침에 아침에 종목 딱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많아야 두 종목 딱 한 종목 승부 보고 한 종목에서 수익이 5% 7% 나니까 1,000만 원 갖고 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때로는 10% 나도 있지만 딱 나니까 택 팔아먹고 저한테 쪽지 튀고 와요. 문주님 저는 이제 국악교실 갑니다. 뭐 집사람 뭐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탁 쪽지 보내면서 오늘 수익금 얼마 이렇게 탁 보내고 가요. 그것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 어디 앉아가지고 뭐 거래량 체크하고 이평선 체크하고 5만까지 체크하고 그랬겠나요? 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나름대로 집중력을 가지고 잘 따라했고 욕심을 좀 버렸다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보다야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험난한 것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얻는 수익이 얼마나 소중한 수익인 것을 아마 잘 아시겠죠. 그렇게 매일매일 했을 뿐이에요. 한 3개월 되니까 100%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주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종목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트레이딩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타점에 가깝게, 좀 더 시장에 가깝게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이 개념이라는 것을
이것을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면 이 모든 것들이 커 나가지를 못합니다. 커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매일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트레이딩 회원들한테 매일 강조하는 게 종목을 강조하고 뭘 이런 게 아니고 간결함을 유지해라. 한 종목에 오리를 던져라. 어? 깔짝깔짝 하다 보면 잠비에 다 젖는다. 돈 3천 5천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 5개 천만 5개 하고 있습니다. 문조님 이렇게 해. 왜 그렇게 하나 하니까 아니 그 뭐 손실날 것도 생각하고 뭐 아무래도 뭐 좀 분산을 하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걸 되게 뭐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기 이 배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봐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승부를 걸 때는 한 종목을 딱 승부를 걸어도 야물게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한 종목에 2천만 들어간다. 2천만에 5%면 요시 딱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 들어가고 5% 먹고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마인드를 먹느냐요. 500만 원을 들어가서 20% 먹어야지. 그래서 난 100만 원 먹을 거야. 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주식시장은 정말로 녹록지가 않지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자기가 도망칠 생각을 하면서 매매에 뛰어드는데 그거 어떻게 이기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다 던지고 정말 막 올인을 수만 번을 외칠 정도의 강한 마인드로 뛰어들어도 이길 동 말동하는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개념, 마인드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잡고 하냐에 따라서 뭐 상매매를 하든 데이를 하든 뭐 스케줄 트레이드를 하든 훨씬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항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깊이감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시장에 뛰어든 이상은 안전한 종목이란 없단 말이에요. 편하게 수익을 올린다? 그거 없단 말이죠. 각자의 트레이딩 형태가 틀릴 뿐이지 어느 것 하나 안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놨다면 매일 자신을 올인을 시키십시오. 간결하게 집중력 있게.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꼭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뒤에 제가 초보분들은 10년 뒤에 제가 올린 이 동영상 강좌를 꼭 한번 다시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10년 뒤에 다시 와서 이 초보자분이 뭐 나이 30이나 뭐 30대 이제 주식 시작하신 분이 한 40이나 한 10년 동안 트레이딩 하면서 남들은 열심히 했어. 한 40이나 돼가지고 또 우연히 제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그때는 정말 피부로 느낄 겁니다. 자기가 난 어떤 기법을 해야 될까? 난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는 그냥 하루에 5% 먹고 살겠다. 나는 완전히 승부를 보겠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의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세워놓고 그래 놓고 나서 시작해라고요. 어떤 공부를 하든. 종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공부하다 보면 꾸준히 하면 돼요. 자기 마인드를 항시 수련하고 개념의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꼭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네요. 주말이라 좀 편하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한 주 또 8월 말이니까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게 운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